다양한 방법들이 챗GPT를 지금 잘 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제외하다, 어떻게 무엇을 빼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건지 그 부분을 잘 지정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챗GPT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부분이 뭔가 많은 얘기를 해 주기는 하는데 자세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고 전반적이고 그 대신 깊이는 없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답변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황하게 뭔가 말은 많은데 쓸만한 정보는 정말 없네. 정작 이러면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챗GPT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설명하려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시킨 대로 해줬는데, 자, 우리가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에는 사항들이 벌어져 있고 수많은 측면들이 있고 또 다양한 초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냐가 전체를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챗GPT를 유용하게 쓰는 방법, 제외하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챗GPT의 프롬프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지시한다라는 관점에서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렇게 구체화 시켜주는 게 매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범위를 좁힌다, 뭘 제외시킨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왜 중요한 거냐, 어떻게 중요하냐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겠죠. 우선 오해, 불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답변이 좋아질 겁니다. 챗GPT 입장으로 보면 더 빠르게,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줄 수가 있겠고,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자는 얘기냐, 제외하라.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뭐 다양하게 이제 응용할 수 있지만 제외하라고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챗GPT의 사용법을 설명하세요. 이건 지금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많은 걸 답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다 보니까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챗GPT를 사용해서 뭘 할 건지 일단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조금 좁혀주고 거기에 명확하게 제외 조건을 달아줍니다. 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안 되고 기술 문서 작성 이 내용도 안 돼. 이것들은 다 빼라 이거죠. 이것들을 명확하게 적어주면 범위는 좁아질 거고 답변은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외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를 그냥 큰 제목만 말해주지 말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못 빼고 각각을 지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상의 예를 하나 보면 우리가 짜장면 하나 시켜서 먹는다 치자고요. 그럼 이 짜장면에 뭐 어떤 집은 오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집은 또 어떤 추가 재료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집집마다 특성이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이가 싫으면 오이는 빼고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제외하고 범위를 좁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좁힌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로 이제 그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챗GPT가 보통 생성해주는 한 번의 응답, 그 길이는 실제로는 뭐 꽤 길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성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 한글로 한 200단어, 500단어 그런 정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상세하게 하라고 해도 500단어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좁힐수록 그 한정된 범위, 다른 것들은 뺐으니까 액세서리를 빼고 우리가 관심 있는 초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챗GPT를 실행했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라 해서 그 응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예예요.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이게 이제 한글 단어 기준으로 한 400단어 정도에 분량됩니다.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면 이때는 이 안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빠질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게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뺄 거냐 이거죠. 어떤 걸 빼라고 말을 해 줄 거냐, 그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외할 사항들의 목록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특정한 주제, 시간의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지리적 영역, 그 다음에 기능 또는 특징, 또는 사람의 집단, 이런 사람들은 제외, 그런 얘기는 빼라 이거죠. 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사건, 산업이나 분야, 또는 어떤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은 빼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빼야 될 건지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챗GPT한테 받아내야 되는 응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오는 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제는, 예제 한 가지 더 보면, 최근 5년간의 기술 혁신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을 하게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뺐냐면, 제외사항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관련된 얘기는 빼라. 그건 내가 알고 있거나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혁신의 영향이 아직은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런 사항들은 이 기술 혁신 내용 중에서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항목들을 보니까 AI 기반의 단백질 접힘 예측,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몇 가지 더 보면 사이버 보안,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멀티모달의 AI, 이건 뭐 챗GPT처럼 그림이나 뭐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읽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텍스트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멀티모달 A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저 제외 조건을 뺐을 때 나머지로 남아있는 기술 혁신이다. 이제 시간, 그 다음에 범위, 여러 가지들을 제한을 해주는 사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빼자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예제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챗GPT의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알고 싶다. 자, 한번 볼까요? 2024년 말까지 챗GPT의 사용자 수 증가 전망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제시를 하라. 체계적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프롬프트에 유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몇 명이냐? 2024년 말이라고 치면 사용자 수를 명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외 조건을 줬죠. 오픈 AI가 자기 홍보용으로 작성한 전망, 이런 것들은 신뢰가 좀 곤란하니까 빼라.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작성된 자료,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왜? 옛날 거는 신뢰가 잘 안 가니까 그걸 이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차단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사용자는 2억 명.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쓴 사람들은 활성 사용자라고 해서 카운트를 한 겁니다. 2억 명 수준인데, 그 중에 미국 사람이 16% 정도 된다. 뭐 다양한 성장 요인이 있는데, 포춘 500 기업의 92% 정도가 이미 챗GPT를 뭐 업무용으로 쓰겠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년도 말에는 3억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한 50%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전망이 됐는데, 이걸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제외사항이 반영돼서 작성이 된 거죠. 3억 명이면 많네요, 그죠? 81억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그 중에 약 한 3.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챗GPT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구나를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또 늘어나겠죠. 자, 기억할 사항은 범위를 좁히면 응답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라고 아예 시켜라. 지시의문에 제외할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적어주라는 거였습니다. 뭐 상식적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 기법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도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의 사용법 중에서 제외하라 중심으로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